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군 관계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특검 수사 결과 고 이해람 중사 측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핵심 관계자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한 석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특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셨고 시작하면서 또 이번에 또 특검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여러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너무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특검이 출범할 때 이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예. 네. 자, 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네네. 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람이가 자결을 선택한 지 482일째입니다. 오늘이. 성폭력을 당한 지는 563일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결국은 공군의 그 초동 부실 수사와 그다음에 국방부의 그 부실 수사 덮기, 그다음에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저 시간을 더 끌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응원과 지지로 인해서 여야의 국회의원님들을 만장일치로 특검법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특검이 시작됐는데 너무 특검 초기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많이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여쭤보신 생각이 나는데 역시 증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수적이고 폐쇄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 의도를 하고 그렇게 증거를 은폐하려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자, 이 은폐된 그런 자료들, 거짓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일일이 5만 쪽이 되는 것을 골라내면서 그 사실에 부합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 3분의 2까지의 그 70일까지 그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수사를 해 오셨고 나머지 3분의 1 부분에 기소를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특검의 어려운 사정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 모두 이렇게 응원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특검 때문에 고생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셨고 네. 특검 결과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또 아버님의 의견을 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성과도 있었지만 네네.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특검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리핑에서 여러 특검부까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지만 중요한 맥은 다 짚어놨어요. 예.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초동 수사에 그런데 아쉬운 게 바로 초동 수사에 그 맥이 하나 끊어져 있고요. 어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정관예우라든가 바깥에 있는 그런 그 변호사들, 가해자 변호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국회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님께서 이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법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어쨌든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초기에 급벌을 받은 수사 계장이 경찰 대대장한테 급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이 점점 커지면서 가해자 변호 로펌에서 사임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뭘 했겠습니까? 그런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의 맥이 깨졌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몇 부분 또 차이 나는 그런 맥이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웠던 사람에 대한 그런 증거를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증거 부분 확보 부분도 부족했고 그 사이에 그런 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예람이에 대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단절이 돼버렸고 또 말씀드리다시피 부실조사 국방부 그다음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뇌부에 대한 이 공군과 국방부의 수뇌부에 대한 그런 또 나아가서는 어디일지 모르지만
중간에 서 있던 그런 그 전익수 실장에 대한 그 전후 좌우에 연결됐던 그런 고리들이 끊어진 게 좀 약간 아쉬웠다. 그게 바로 증거를 그동안 인멸하고 없앴던 그런 그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네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뭐 재조사 요구를 한다든가 추가 조치를 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추가 조사는 저희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법이 하나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말씀 안 드렸던 그 제가 뭐 인원을 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예. 인원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뭐 한 40-50명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다. 네네. 그렇게 그 보신다는 외에 이제 말씀이시죠? 또 이제 더 찾으면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정도 이제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먼저 번에 지금 오면서 한 언론사에 대해 얘기해드렸지만 YTN에 그 미리 좀 이렇게 라든가 이렇게 이런 그 언론사에 제보도 해서 언론화 시킬 건 언론화 시키고 재조사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공군에서 애초 이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예람이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시켰다면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처벌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진짜 수사다운 특검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시작해서 네. 아버님께서 또 그 따님인 네. 이해람 중사에게 상당히 중한 해를 끼친 사람이 기소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람이를 최고의 근접거리에서 피해를 보호하고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또 법률적으로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무죄를 1심에서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공군 본부에서는 아주 다양한 혜택을 주는 그런 그 형태로 지금 좋은 곳에 가 있다고 해요. 예. 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해서 진짜 사실을 얘기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공군 측에 유리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좋은 곳에 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화나는 일인데, 그 사람이 직무유기로 무죄를 받아 있지만 제가 또 그 진술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검사 쪽에서 국방부 검사 쪽에서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람이가 상담하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거 자료도 좀 보고 싶고 이것도 알고 싶고 저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과정에 전화를 국선 변호인한테 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하는 말이 너 이렇게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너만 불리해. 자기가 선임하고 수임하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보호해야 될 그런 자기 피해자한테 그리고 또 우리 예람이 입장에서는 나를 변호해야 될 국선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예람이가 당연히 요구하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그런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권리를 방해한 거죠. 예. 이런 부분은 또 새로 우유를 해서 또 이렇게 공소를 또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예. 특검에서 나중에 하실 수 있는지 예. 좀 알아보고 변호사하고 이제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그와 더불어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서 중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또 촉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런 그 기소 단계에 가면은 장관께서 뭐 이런 중징계를 시작할 수 있고 또 경징계를 하여튼 징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징계 받으면서 또 재판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1심, 2심 국방부에서 했던 그런 그 인원들도 징계 받은 그런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지 않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그래서 새로 바뀐 이정섭 국방부 장관께서 예. 저희들한테 뭐 좋은 메시지를 좀 주고 있고 그 새로 오신 그 신범철 그 차관님께서는 예. 그 일전에 한 3년 동안 이렇게 자기 자식의 그런 명예를 찾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께서 3년 동안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셨었는데 이 담당 부서에서는 3년 동안 무시해 왔어요. 그거를 신범철 차관님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군 인권 추진단 김신숙 단장님께서 예. 3개월 만에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바로 유족을 위하고 망자를 위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위하고 네. 피해자 부모를 위한 그런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지금 말씀이셨는데.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 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저희가 그 생방송이라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 네네. 마지막으로 네. 아직 이해람 중사의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는데 네, 혹시 그렇습니다.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 예람이 이제 제대로 된 그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특검 입자만 빼고 이런 수사 방법, 이런 기법, 이게 바로 민간에서 하는 기법이거든요. 예. 이 민간에서 하는 기법을 지금 남아있는 보통 군사 법원을 드러내고 예. 그 보통 군사 법원까지 다 민간 법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거기 보안이라든가 스파이 산업 스파이라든가 뭐 이런 방산 비리 같은 것도 있겠지만 민간 검찰에서도 잘해요. 그런 거 우리나라는 참 잘하지 않습니까? 검찰 예. 쪽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예 다 민간 검찰로 옮기는 것이 민간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람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식적으로. 이게 올바른 수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언론에다가 진짜 수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을 같이 하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리시는 걸로 네. 그런 마음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도 진실이 더 밝혀지고 제대로 된 조치가 또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